오늘 저 그거 들었어요. 짭주란. 오늘 원장님 짭주란으로 시술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짭주란도 사실 잠깐만, 근데 사실 환자분들도 짭주란이라고 얘기 많이 해. 짭주란은 너무 저급하네요. 맞아. 오늘은 그러면 카피품과 오리지널 리쥬란 그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목에다 시술을 해보면서 원장님 당연히 마취는 안 하실 거죠? 안 워낙 하죠. 상남자라서. 상남자가 있어 마취도 안 하는. 안 아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난안 아파. 마취를 미리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금손 김영국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배경이 또 시술 하시나요? 오늘 네가 하려며 나보고 목이 좀 심각하긴 하세요. 뭐가 그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그럼 오늘 컨텐츠 목에 관련된 건가요? 현 PD가 목에 대해서 하도 딴지를 걸길래 목에 대한 컨텐츠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주름은 그 나이테라고들도 사실 많이 부르거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주름이 생긴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을 보거나 하면 여러 가지 자세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주름들로 목만 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온 거는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님 저번에 가로주름은 지문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지문 같은 거지. 가로주름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요인이 난 더 많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더 깊어지기는 하지만 주름 자체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0대 때도 그리고 20대 초반인데도 가로주름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은 종종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세로주름은요? 세로주름은 후천적인 게 더 많고 노화를 조금 더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주름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가로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세로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것, 지금 현 PD가 나한테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세로주름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자체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함으로써 조금 더 슬로우 에이징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로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전에도 설명을 많이 했고 하지만, 헐크 아시는 분들이 있나 혹시? 헐크 우리 알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색깔이 헐크가? 보라색이었나? 헐크 호간. 아니 헐크가 이러고 변하잖아. 지금 헐크 호건이었는데요? 헐크가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 헐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이 목주름, 우리가 이거를 넓은 목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 플라티스만 머슬이라고 부르거든. 얘네들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세로주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육 자체가 수축 이완하면서 생기는 건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근육 위에 있는 피부층 자체가 얇아지면서 세로로 생기는 그런 주름들을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고, 그런 주름에 의해서 조금 더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수분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수분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목에 있는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고 자글자글한 그런 주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세로주름, 특히나 얇은 피부에서 수분이 많이 빠지면서 푸석푸석해 보이고 덜렁거리는 칠면조 주름에 대해서는 수분을 좀 더 공급해주면서 목주름을 조금 더 탱탱하게 보이게끔 하는 시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탄력 리프팅, 고주파, 울세라, 그리고 써마지 이런 것들도 이용하긴 하지만, 내가 볼 때 지금 시기적으로는 가장 건조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 12월, 1월, 2월, 그리고 3월까지도, 그리고 봄에도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많이 시켜줌으로써 그런 목주름을 없애는 그런 컨텐츠를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그거 들었어요. 짭주란. 그 회사들도 회사들이고 잘 만드는데 그렇게 어쨌든 짝퉁이잖아요. 그치, 짝퉁이지. 아니 근데 그냥 짭주라는 좀 그렇다. 그냥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다른 회사들이라고 우리 얘기하면 안 될까? 일단 그럼 오늘은 짭주란이라고 얘기하자. 그럼 오늘 원장님 짭주란으로 시술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짭주란도 사실 잠깐만, 근데 사실 환자분들도 짭주란이라고 얘기 많이 해. 짭주란은 너무 저급하네요. 맞아. 그거 조금 카피 제품. 의약품인데 사실은 카피 제품이라고 하자. 원장님 오늘 카피품 준비돼 있나요? 있어. 우리 견본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면 카피품과 오리지널 리쥬란 그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목에다 시술을 해보면서 내일, 그리고 3일 후, 5일 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4주 있다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좀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당연히 마취는 안 하실 거죠? 안 워낙 하죠. 상남자라서.
상남자가 있어 맞지도 않아는 안 하실 거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안 해야지. 청담도 금손은 압니다. 레스펙! 뭐라고? 레스펙!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바르는 건 좀 그렇다. 오늘도 그냥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 지금 혹시 이쪽에 여기 너무 없긴 하지만 보이긴 하냐? 어떤 거요? 세로주름? 지금 혹시 이 가로주름은 보여? 저 사람들 부르려고요. 칠면조 한 마리 잡는 수수감 조절이야? 이거는 사실 많진 않은데 나도 볼 때 이쪽 부위가 좀 많이 좀 수분 공급이 없고 이쪽 부위가 많이 수분이 없어서 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쪽이랑 반을 나눠서 한쪽은 리쥬란 그리고 한쪽은 카피품 중에 리제반, 비타란 그리고 필로든가 뭐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가 요새 상당히 그래도 좀 저가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오늘 샘플로 갖고 있는 거는 리제반이거든. 반 시술하고 이쪽은 리쥬란을 하면서 어떤 식의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리쥬란은 뭐 익히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리제반이라고 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써 있고 일단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거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짭주란 원장님 카피 이게 카피 하지만 잘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리쥬란이 특허가 끝나갖고 그래서 카피품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리제반도 오픈하겠습니다. 얘는 1cc짜리로 2개가 들어있네. 조금 다른 구성이다. 리쥬란은 2cc짜리가 한 주사기에 들어있고 리제반은 1cc짜리가 2개로 단위 포장이 따로 돼 있네. 좀 업그레이드 느낌이 있네요. 그치. 뭐 긴장되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 일단 소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리제반이라고 하는 카피품을 먼저 좀 시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합니다.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성분이 어떤 거죠? 리쥬란은 강원도 강릉에서 잡은 자연산 연어로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연어가 아니라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연산 연어냐 아니면 양식 송어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럼 둘 다 성분은 같은 건가요? 성분 자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인 거는 똑같아. 벌써 하나 다 썼네. 별거 아니구만. 진짜 상남자인 것 같아. 끝나면 강해지시더라고요. 하기 전에도 나 강했어. 현 PD 하면 그냥 지금 엄청 울고 있을걸? 찔찔 짜면서 원장이 어떻게 마취도 안 하고 절 이런 걸 해줄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자연산 연어가 아닌 양식 송어로 만들었다는 그 차이긴 하지만 들어있는 성분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인 거는 동일해. 폴리누클레오타이드가 뭐예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DNA라고 하는 거는 더블 헬릭스라 그래서 2개의 가닥이 쭉 내려오는데 걔네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하나의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블록들이 폴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라는 거잖아. 여러 개로 층층 있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들이 서로 만나서 2개의 더블 헬릭스를 만나게 하는 게 DNA 성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DNA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이랑 인산 그리고 염기가 4개가 있는데 아데닌, 티아민, 구아닌 그리고 사이토신 염기들 서열들이 같이 만나면서 DNA를 이루는데 DNA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에 쭉 나열되어 있는 애들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니까 그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DNA의 성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서 전체적인 섬유 아세포들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콜라겐들을 형성시키면서 좀 더 탄탄한 그런 피부 장벽을 만듦으로써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그런 피부를 만든다는 얘기지. 인체랑 가장 비슷한 D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진 게 연어라 그러더라고. 인체 DNA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나 이런 민감성 피부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장님 잘 참으시네요. 안 아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난 안 아파. 마취를 미리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원장님 변명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진짜 곡해야. 나랑 계속 같이 있었지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 간격 같은 걸 잘 못 맞추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카피품엔 리제반을 2C를 썼는데 통증 자체는 일단 이 다음에 하는 리쥬란을 하면서 어떤 게 조금 더 통증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쥬란을 개봉해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네. 다시 소독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리쥬란 시작한다. 네. 사실 바늘 크기가 2개가 똑같아서 통증 자체는 바늘 크기에 따라서 다 아프네. 사실 리쥬란이 스킨 부스터라는 말의 창시자인 건 맞아. 그리고 리쥬란은 한번 하신 분들은 다시 와서 꼭 시술들을 꼭 하러 오시는 것 같아.
주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피부의 재생 주기를 보통 한 달 정도로 보거든요. 28일 정도. 시술을 한번 하고 나면 보톡스나 필러처럼 며칠 후에 바로 이게 쭉 올라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28일 정도 후에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 그러는 동안 아까 얘기한 섬유 아세포들이 자극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자가 재생을 좀 돕는 콜라겐들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받으면서 자극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피부들이 탈바꿈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리가 한 28일 정도 주기로 보거든. 그래서 28일 정도 후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시술이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얘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이 제일 좋다라고 해도 그래도 분기별이나 아니면 나처럼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은 꼭 받으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도 혹시 필요하면 더 28일 전에는 안 하는 게 좋고 이후에는 몇 차례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해요. 얼굴보다 통증은 어떠세요? 사실은 목 부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목은 조금 더 아플 거라고. 근데 사실 내가 통증을 워낙 잘 참긴 해도 목 부분은 더 늘어날 만한, 더 피부가 얇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름이 더 생기고 수분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이유도 되기 때문에 더 잘 늘어날 만한 그런 캐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아프기는 해. 그리고 환자분들도 확실히 덜 아파하시고. 그 엠보랑 멍은 얼마나 오래 가요? 이렇게 봐도 멍이 많이 들만하진 않을 것 같지 않아? 보면? 출혈은 좀 보이는데요? 출혈 자체는 얘네들이 멍으로 생기진 않지만 어느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지금 여기 보여? 여기 딱 짚어서 딱 쐈었을 때 멍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 멍 자체는 2주까지도 갈 수 있지만 대부분 멍 자체는 많이 안 드는 편이고 그리고 마취연고를 발라놨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얘지잖아. 그러면 그 말은 혈관을 많이 수축시키기 때문에 했었을 때 멍이 들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 그래서 나는 오늘 마취연고를 안 발랐지만 마취연고 바르신 분들은 멍을 좀 없앤다는 이유로 좀 바르기도 하고 통증을 좀 없애는 이유에서도 바르긴 하지만 그럼 멍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래 갈 수는 있어도 멍이 많이 생기진 않아. 그리고 엠보싱 자체는 한 3, 4일 정도? 길게는 5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양쪽을 나눠서 하루, 이틀, 3일, 4일 업데이트를 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는 그런 팔로우업을 좀 찍어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범위가 커버가 많이 안 되는데. 그치. 사실 이시 자체가 굉장히 큰 범위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렇진 않아. 이거보다는 조금 더 퍼져야 되는데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범위보다는 조금 작게 되긴 했어. 4cc면은 뭐고 전부 다 막 다 할 수 있고 얼굴에도 2cc면은 이게 다, 2cc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얼굴에 많이 퍼지거나 커버가 되지는 않아. 쉽지 않은 오늘 컨텐츠였네요. 오늘은 리쥬란이랑 리쥬란 카피품인 리제반을 시술을 받아보면서 두 개의 통증 차이를 좀 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엠보싱이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것도 좀 찍어서 이 뒷부분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때? 이쪽이 더 네, 이쪽이 좀 더 울퉁불퉁해 보여요. 이쪽은? 그쪽은 없지. 네. 이쪽 ECC 리제반 했고 이쪽은 오리지널 리쥬란 했고 두 개가 할 때도 약간 느낌은 달랐거든? 근데 지금 어때? 지금 여기는 좀 볼록볼록한 느낌 남아있지 아직? 네, 여긴 좀 없고 네 맞아요. 오늘은 2일차고 내일 다시 찍어줘야 돼? 네. 오늘은 시술 받은 지 4일 되는 날입니다. 리제반 했었던 곳은 완전히 거의 이제 사라질 것 같고 그저께서부터 엠보싱이 많이 없어졌고 리쥬란을 한 곳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듯 하긴 하지만 이게 내 살인지 리쥬란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지금 딱 보시면 멍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고 진피층에 넣었을 때는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멍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4일 정도 지나면 이 정도로 리쥬란이랑 리제반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많이 흡수된다는 거를 좀 팔로우업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찍었습니다.